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5쪽에 있는 이제 종합위험 보장 원해시설 그다음에 버섯입니다. 종합위험 원해시설 보상하는 손해 해가지고요. 원해시설은 이제 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이 있는데요. 단동, 연동 하우스 있고요. 내재형 하우스, 유리온실 그다음에 버섯은 이제 버섯 재배사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재해 조수의 기본 보통 약관입니다. 두 개는. 그리고 특약으로 화재, 그다음에 화재 대물보상, 대물배상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용 시설물이 화재는 뭐냐면 내 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내 하우스가 손해나면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걸 화재라고 하고요. 내 하우스에서 불이 났는데 옆집 하우스로 번지는 경우 있죠. 그건 내 잘못으로 번졌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대물, 배상까지 이렇게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설 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시설 작물 있죠. 작물은 공부하실 때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딸기, 이렇게 이제, 여기는 딸기 등입니다. 딸기 등.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미입니다. 장미. 세 번째는 이제 부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시금치, 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품목마다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버섯이 있습니다. 버섯은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의 품목이 버섯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표고버섯. 네, 표고버섯. 표고버섯은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험금을 산정할 때 약간 달리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표고는 원목에다가 구멍을 빵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톱밥 넣고 종균을 배양해서 버섯이 빵 나오게 만드는 원목 재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목이 없을 때는 배지락 해가지고요. 조그만한 통포트에다가 톱밥을 빵빵 채우고 거기다가 구멍 뚫어서 종균을 배양해서 버섯을 만드는 톱밥 배지 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 먹을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버섯이 양송이 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인데 양송이 버섯이에요. 그래서 이 양송이 버섯은 어떻게 재배하냐면 균상으로 재배합니다. 하우스가 버섯 재배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문 열고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단을 만들어요. 단을 만들어서 이 단에다가 톱밥을 쫙 뿌립니다. 다 깔고 여기다가 종균을 배양하면 여기서 양송이들이 빵빵 나오는 걸 이걸 균상재배라고 해요. 균상재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절 때 주부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버섯이죠. 이게 뭐예요? 새송이 버섯입니다. 이걸로 슬라이스 쳐서 전부치라고 하니까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송이 버섯은 주로 어디다 재배하냐면 병에다가 재배합니다. 그래서 병재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물 해 먹을 때 버섯 갖고 나물 해 먹는 게 이제 느타리 버섯이 있습니다. 그렇죠? 느타리 버섯이 있더라. 느타리 버섯은 이런 식으로 균상으로도 재배할 수가 있고요. 균상 또는 병에다가도 재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만약에 출제자가 물을 때 버섯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버섯 중에서 병재배가 가능한 품종을 쓰세요. 품목을 쓰세요. 그러면 뭐예요? 병재배는 새송이하고 느타리가 있다더라. 이렇게도 체크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 종류, 자연재해, 조수해. 이건 뭐예요? 보통 약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특약은 안 써놨네요. 여기에.
특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화재. 그다음에 화재 대물배상인 경우에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화재는 뭐예요? 내가 넣은 건물에 불이 나면 그거 보험금 받으려고 넣는 거고, 화재 대물배상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시설물이나 버섯재배사의 불로 인해서 옆집으로 번졌을 때 그거 보상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상이라고 그래요. 자,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습니다. 종합위험, 원해시설 버섯 총 15종인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의 계약자의 계.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보상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 조수해가. 그때 안에 있는 부대 시설이라든가 뭐 모터라든가 뭐 이런 장치들이 도난당해서 그건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설물이죠. 아까 해가림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뭐다? 보험 목적에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의 댐입니다. 침식 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아까 인삼에도 있었죠. 그래서 꼭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번,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수확기의 수. 제초작업, 시비관리, 여기까지는 좋은데 얘는 시설물이잖아요. 시설작물이잖아요. 전부 다 하우스 안에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온도관리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뭐예요? 냉온, 그다음에 보온입니다. 시원하게, 따뜻하게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온도관리, 냉보온 여기 조금만 밑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번,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의 병이고요. 계약 체결 시점,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청의 기.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입니다. 여기에 기타는 없는데 기타의 기입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의 보입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창 넘겨보겠습니다. 36쪽.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보험 목적에 묻지 않고 보험 목적인 농작물 시설물과 부대 시설의 수리, 또 철거,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이제 행정기관에서 야 이거 치워, 야 이거 치워라는 아니고 이거 치우세요, 이거 철거하세요 했을 때 그때 손해난 건 보상하지 않겠다. 13.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14. 출입문을 제거하거나 농업용 시설물이 피복제로 덮여져 있지, 즉 피복제가 없을 때 피복제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 그러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피복제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 여기는 별 하나 해주시고요. 사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집중호우가. 이게 이제 뭐 어떤 뭘 할까요? 이제 뭐 시금치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시금치를 키우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피복제가 열려져 있대요. 피복제는 개방되어 있대요. 개방되어 있고 집중호우로 시금치가 피해를 입었다. 보상이 가능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겠죠. 이때는 어떤 거예요? 피복제를 지금 보온 관리차 개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시금치가 피해 입었을 때는 보상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이때는 어쩐다? 보상한다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 읽으시면서 아,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겠구나. 조건을 주고 나서 이렇게 보험금 구하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을 수리 및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요거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우스를 갖다가 보수하려고 이제 전기톱으로 쓱 썰고 있는데, 가로대를 썰고 있는데 그게 푹 무너져가지고 생긴 손해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37쪽입니다. 37쪽은 이제 농업 수입 감소 보장입니다. 농업 수입 감소 보장. 그래요.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즉 과수는 포도가 있고요. 밭작물은 양파, 마늘, 고구마, 콩, 양배추, 감자 있습니다. 감자, 가을 감자입니다. 가을 재배 감자. 포도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기다가 가격 하락까지입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 (37쪽) 농업 수입 감소 보장. 그래서 이제 과수는 이제 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은 이제 양파부터 시작해서 마늘, 고구마 있고요. 콩,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감자입니다. 감자는 가을 재배 감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포도는 보상하는 손해가 뭐냐라는 거죠.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거기다가 가격이 떨어져도 보상해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은 얘네들 한번 볼까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플러스 가격이 떨어져도 보상해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이때 가격이 하락이다 할 때 이 가격 하락은 어떤 가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이 있는데 얘네들 둘 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됐을 때입니다. 하락됐을 때 보상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을 감자 있습니다. 얘도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거기다 병충해까지 보장해드리면서 플러스 가격이 하락돼도 보상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해 정의.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의 호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조수해나 짐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화재, 화재로 인한 피해, 병충해, 병 또는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다만 가을 재배 감자만 해당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가격 하락, 기준 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기준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를 얘기합니다. 자, 답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수익 감소 보장 11종입니다. 볼까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 수확기에 수확하지 않아 생긴 손해의 수확기의 수,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관리의 제초작업의 제. 다음에 4번 원인에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의 병, 다만 가을 재배 감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의 댐,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의 하우스의 하, 계약 체결 시점, 단, 계약 체결 이후 파종 또는 정식, 얘는 밭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청의 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즉 보상의 보,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얘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만 있는 거니까요. 살짝
체크해 주시고요.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아까 밭작물 나왔었죠? 동일하죠? 밭작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번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의 기타의 기에서 여기는 9개가 공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고요. 2개는 얘들만의 특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수입 감소 보장 있죠?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농업 수입 감소 보장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는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해 드립니다. 수입 감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이걸로 뭐다?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해 줍니다. 수확 감소를 보장해 주면서 가격이 하락됐다. 가격이 하락이란 뭐다?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 가입할 때 정해놓은 게 기준 가격입니다. 작으면 보상해 드린다는 거예요. 2개를 다 보상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로 이런 겁니다. 만약 양파가 있다고 해요. 이 집에 양파의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랍니다. 10,000kg,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이고 기준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이 1,000원이라는 거예요. 즉 킬로그램당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 가입 금액을 다 가입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00만 원. 됐을 때 이때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수확량 조사를 해보니까 수확량이 6,000kg이 나왔다는 겁니다. 1,000kg.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고 이때 수확기 가격이 만약에 1,500원일 때 올랐어요. 아이고 막 올라본 거예요. 가격이. 원래는 기준 가격이 얼마였어요? 가입할 때는 1,000원이었는데 수확기 가격이 1,500원이니까 그래도 나름 1.5배 먹는구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분은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익 감소에서는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기준 수입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기준 가격이었고요. 이제는 전부 다 합쳐놓은 걸 기준 수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 수입을 빼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빼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수입이 줄어든 걸 알 수 있겠죠. 그걸 뭘로 나눈다? 기준 수입으로 나눠 보는 겁니다. 도대체 기준 수입이 뭐냐라는 거죠. 기준 수입은 기준 가격, 키로당 기준 가격 1,000원에다가 평년 수확량을 곱해 본 가격입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 1,000원하고 곱하기 평년 수확량 10,000kg을 했더니 얼마 나온다? 1,000만 원이 나왔다라는 거죠. 원래 나의 양파하면 나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더니 하여튼 잘 기억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 실제 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계약자가 실제로 수입한 거예요. 돈으로 환산시킨 거.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냐? 미보상, 병충해라는 건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든 것도 그것도 수확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입은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얘를 더해서 뭘 곱해주냐면 작은 걸 곱해줍니다. 작은 겁니다. 어떤 거 작은 거냐면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중 1,500원을 곱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준 가격하고 수학기 가격 중에서 작은 거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은 얼마 나왔어요? 수확량이 6,000kg이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조건 없으니까 0kg이고요.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기준 가격이 1,000원, 수확기 가격이 1,500원이니까 작은 거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 하면 얼마 나오냐? 6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은 1,000만 원, 실제 수입은 600만 원입니다. 기준 수입이 1,000만 원. 그래서 얼마 줄었어요? 400만 원 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집의 피해율은 40% 이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걸 똑같이 어떻게 산정하냐면 가격 하락은 없잖아요. 가격 하락. 오히려 1,000원이었는데 1,500원 올랐으니까 가격 하락이라는 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손해는. 근데 뭐만? 수확량만 줄어들었죠. 이때도 평년 수확량으로 수확량 감소 보장 방식의 피해율로도 산정이 가능한데 동일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도 똑같이 피해가 40% 나오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10,000kg 마이너스 6,000kg 수확량 6,000kg 마이너스 미보상은 없고요. 10,000kg입니다. 피해율은 동일하게 40% 똑같이 나오죠. 결국은 뭐다?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해드리고 수확은 많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져도 보상해드립니다.